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들의 스케줄을 갖다가 정리하시면서 수학 부분에서 진도를 갖다가 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면 선행학습을 확실히 우리가 하는 것,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진도 빼기 급한 아이와 그 다음에 꼼꼼하게 공부시키는 아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내 자녀도 그렇지만 다른 아이의 경우 그 시간적인 것에 대한 한정이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놓고 보면 두 달이거든요. 1월달부터 2월달 말까지. 좀 우리 많게는 3월 4일까지 우리가 방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너무 좋겠어요. 자, 근데 내 자녀 챙기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많이 있는 예를 갖다가 내 아이한테, 내 자녀한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어머님, 아버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한 스케줄을 따로 이렇게 한번 꼭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무조건 진도 빼기와 꼼꼼하게 공부시키기 어느 쪽이 어머님의 선택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무조건 진도 빼기. 와, 진도가 많이 늦었군요. 네. 근데 이 진도가 늦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진도를 갖다가 뺀다라고 실력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처해 있는 현실에 맞게끔 좀 준비를 갖다 해주시면 좋은데 학년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진도 빼기를 선택했냐 이렇게 여쭤보면 일단은 부모님들의 대답이 다 이래요. KMO를 선택하지 않아서 정말 급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KMO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그 KMO를 하면 수학적인 실력이나 이때 어떤 영재적인 그 사고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KMO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진도의 목표를 방학 기간 동안 잡지 마시고 아이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 성장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긴 시간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부모님이 돼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도 빼기의 핵심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화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화를 갖다가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스트레스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화를 시킬 수 있도록 복습을 갖다가 철저히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도 빼기 선택에서는 이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진도 빼기 선택에 있어서 내 아이 적당한가라는 판단에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진도 빼기 성실한 부분에서 가장 적당한 친구는요. 학습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무턱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시간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본인 스스로가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진도 빼기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학습에 대한 어떤 무게가 있어서 별로 내색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친구들 만나기가 힘든데 사실 부모님의 자녀분도 이런 자녀가 되기 매우 힘듭니다. 바라는 건 우리가 맞지만 이런 자녀의 학습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자신 있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오고 본인의 경험 무게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관리가 철저한 친구들이 이 성실한 부분으로 인해서 진도 빼기가 아무리 급급해도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산만하고 그다음에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이 학습 태도 면에서 지속 시간이 짧으면요. 진도 빼기 급급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꼼꼼한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꼼꼼한 공부를 선택하셨다면 했을 때 왜요? 라고 여쭤보면 선행진도에 대해서 별로 급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대부분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들이고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꼼꼼한 공부에 대한 선택에서 본인만의 노드가 꼭 있으십니다. 노드맵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노드맵에 대한 부분은 수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게 보완이나
변경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고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수학진도나 과학진도나 국어진도나 이런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그 보완점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대한 갭을 메꾸는 데 있어서의 보완인 거지 전체적인 노드의 이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부모님들이 오시게 되면 수학적인 부분에 상담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1이 시작됐으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학원을 바꾸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개차반이 아니고서는 학원을 바꾸면 이 선생님이 쓰는 용어가 달라지게 되어지면서 받아들이는 이 어떤 경로가 또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학습적인 부분이 바뀐 거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학원을 변경하시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회전을 할 수 있는 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셔서 반복을 시키시고요. 과정이 끝나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의 반복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으로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적 만족에 대한 부분을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극대화시키려면 꼼꼼한 체크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꼼꼼한 부분에 내 아이가 정말 가능한가,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갖다 하실 때는 아까 무작정 진도에서 성실이 어떤 답이었던 것처럼 꼼꼼한 공부에서는 계획이 답입니다. 계획적인 아이. 근데 이 계획적인 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획과 점검에 대한 반복을 갖다가 우리가 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는 거. 계획 세우기 좋아하는 애들. 자, 근데 계획 세우기는 좋아하는데 이 진도가 안 나갔을 때 이 꼼꼼한 체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답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 계획 세우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어머님들이 작심삼일에 반복 효과를 갖다가 주면 돼요. 한번 이렇게 틀어질 것 같으면 또 그 뒤에 한 2, 3일 있다가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게끔 하면 어느 사이인가 한 달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 자체도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2, 3일 내에 계획을 갖다가 같이 세우시고 조금씩 계획을 늘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겨울방학 때 3일씩만 세워도요, 그 계획 몇 번을 세울 수 있냐면 20번 가까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학습과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이틀 또는 3일에 대한 부분으로 잡으셔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의 실천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고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꼼꼼한 공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자신의 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부끄러운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이런 꼼꼼한 공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감을 가지게 하는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꼼꼼한 공부가 내 아이한테 맞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쉐임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정서적으로 어떤 표출이 안 되더라도 만족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거나 부모님들에게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이게 눈치상으로 하고 싶어 할 때 이런 꼼꼼한 공부를 시키면서 부모님과 유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이 땡큐라는 이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머님, 자녀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틀, 3일의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실천을 했을 때, 누구누구야, 감사해. 네가 이 하나를 실천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음번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됐잖아. 정말 감사해. 자, 이 부분을 어머님 오늘 이 방송 들으시게 되면 오늘 한번 자녀에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 따뜻한 저녁 되시고요. 그리고 길 다닐 때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